지금 475km로 알고 있는데 주행을 하면은 기본 500km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요. 기존에 잘 충전을 해놓고 다니면은 괜찮은데 이게 애매한 거리가 남았을 때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냥 여행도 다니고 실컷 즐기면서 다녔는데도 한 달 동안 26,000원이 나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EV6인데요 실제 차주님과 같이 리뷰를 하는 오너 리뷰입니다. 그럼 차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주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EV6 오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이게 블랙바디인가요? 그레이바디인가요? 네, 인터스텔라 그레이색이라고 약간 그 회색 계통. 회색 계통. 네. 멀리서 아까 오실 때는 그냥 블랙 색상이 딱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네. 이게 그레이 톤이 펄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약간 들어가 있고 광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쁩니다. 네. 언제 차를 구입하셨죠? 8월 한 24일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초기 차량인 거죠? 네, 완전 초기 차량이에요. 지금 주행 거리는 그럼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제 한 3,000km 넘은 것 같아요. 3,000km? 네. 2달 동안 3,000km면 뭐 적당히 네. 타셨네. 주로 용도는 뭐 출퇴근하고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차량 등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게 어스 트림이에요. 어스 트림. 네. 총 트림이 어떻게 되죠? 지금 에어하고 어스하고 GT 라인이 있는데 요번에 라이트 등급이 하나 새로 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등급이 또 추가됐다. 네, 그러면 총 등급은 4등급인데 어스 등급? 네, 예. 네. 외관에서 봤을 때나 실내 옵션이나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앞부분 범퍼하고 뒤에 범퍼 부분 그 부분하고 다르고, 지금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육안으로 이 휠하우스가 이제 GT 라인으로 들어가면은 바디 컬러하고 일체형으로 나와서 이런 줄무늬가 없어요. 여기 이제 휠 하우스가 GT 라인은 이 바디하고 색깔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이 빗살무늬 같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네네. 이 줄무늬도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없어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돼요. 똑같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단처럼. 네네. 네, 전면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진짜 좀 전기차구나. 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들어요. 아이오닉하고는 새삼 좀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혹시 차주님께서는 이 전면부 디자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네. 여기가 패턴을 이렇게 이게 끊어주면서 나눠준 것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그렇게 좀 들어간 것 같고, EV6 이 부분은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뒤에 여기 엉덩이 빵빵한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에서 딱 보면은 약간 포르쉐 느낌? 약간 포르쉐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요. 엉덩이가 진짜 이 뒷바퀴 쪽에 이쪽이 굉장히 좀 빵빵하네요. 이쪽 부분이 되게 저녁 마음에 되면은 들구나. 여기서 라이트를 쏴줘서 이쪽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라이트도 나오는구나. 네. 휠은 지금 보니까 19인치인데 원래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게 19인치인가요? 네, 기본이 19인치고 그 다음에 20인치는 옵션으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인치는 인치업은 할 수는 있긴 있구나. 네. 근데 인치업은 어떻게 안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인치업이 디자인은 더 이뻐요, 휠이. 네. 보면은. 근데 저는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9인치로. 네. 연비 좀 떨어지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인치업하면 또 승차감에도 조금은 맞아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전기차라고 하면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연기관 차에 없는 또 프렁크도 있고. 네, 프렁크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프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프렁크 공간은 그 아이오닉 5하고 거의 비슷한데? 용량은?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놓으셨어요? 원래는 이제 세차할 때만 네. 세차용품 여기다가 넣고 싣고 가고, 딱히 지금은 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으시다. 깨끗하네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네. 볼까요? 트렁크 공간은 이게 아무래도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 좀 높이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트렁크 공간 꽤 넓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2열 시트가 앞으로 다 이렇게 네, 폴딩 돼가지고 돼요. 다 눕혀지죠? 네네. 거의 평탄화 정도 되나요? 완전 평탄화는 아니고요. 그래도 차박하려면은 평탄화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차박 해보셨어요?
아직은요.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지금 신장이 어떻게 되시죠? 79요. 79. 네. 그러면 이게 폴딩을 하고 그래도 한번 누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 누워 보시니까 어떠세요? 딱히 불편함은 없었고 완전히 나중에 차박용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안에서 잘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이제 같습니다. 발이 여기 닿지는 않던가요? 네네네. 밖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실내가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건 작업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 그냥 흔히 파는 게 아닌데 네. 좀 맞춤으로 꼼꼼하게 해놓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문 옆에 라인도 보니까 이 가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대놓으신 거 보니까 네네. 차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러신 분 같아요. 그러면 또 주행을 하면서 나머지 얘기들 또 찬찬히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제가 지금 딱 타서 느껴지는 부분이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럽다. 네네. 아이오닉을 탔을 때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레트로적이면서도 약간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EV6는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 앞에 이 패턴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엄청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들어요. 와, 이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지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오닉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아이오닉이 무슨 아일랜드 하면서 뭐 뒤로 밀려서 막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밑에 공간에 여기 수납 공간 같은 걸 놔줘서 밑에 아래 공간 수납 공간도 되게 크네요. 네네. 차량 가격이 얼마죠? 지금 5,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만 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인천은 1,280만 원이 나왔어요. 1,280만 원. 네. 그래도 보조금도 잘 받으시고 차도 그냥 빨리 잘 받으셨다, 그죠? 네네. 지금 차들이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차도 안 나오는데 또 보조금도 다 끊겼더라고요. 네. 올해는 내년이나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귀여운 노브가 이 다이얼식이잖아요. 네네. 이거 어떠세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를 한 13년 정도 끈 것 같은데 다 스틱이었거든요. 네네. 스틱이 있었는데 다이얼로 하니까 엄청 불편했어요. 이게 그 제가 바꾼 것도 가끔 지금도 기어 넣고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금세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죠.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36이라고 하셨죠? 네, 36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셨고 네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이 차는 80만 원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80만 원 조금 넘게. 네. 운전 경력이 그래도 조금 있으셔서 네. 그죠? 보험료가 괜찮게 나오네요. 86만 네. 원 정도면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험료 같은 데서도 뭐 다른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아직 전기차 보험료 혜택은 크게 없고요. 이 차 몰기 전에 내연기관 차를 운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어떤 차를 운행하셨나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투싼 신형 좀 끌다가 바로 이 차 계약하고 정리를 했죠. 그러면 전기차로 이렇게 갈아타신 거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이제 직장이 이쪽에 영종도라 영종도가 기름값이 다른 데보다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체감이 너무 커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막 기름값도 오른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얼른 바꿔야겠다 해서 큰맘 먹고 바꿨죠. 100원 정도가 더 비싸면 많이 비싼 편인데. 네, 맞아요. 차 받으시고 뭐 아까 보니까 엄청 만족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후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이제 충전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뭐 충전을 댁이나 아니면 직장 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뭐 잘 갖춰져 있나요? 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충전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기차 보급 비율이 저희 아파트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좀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실례지만 집에 또 차가 또 따로 더 있나요? 네, 와이프가 끈 차 이제 K3 한 대 더 있어요. K3 한 대 더 있고. 네. 아마도 이 차 구입하고 나신 다음에는 EV6 얘만 몰고 다닐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제 와이프는 퇴근용으로만 하고 이제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이 차 타고 가죠. 와이프분도 만족해 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차량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막상 구매하고 나니까 와이프도 되게 만족하면서 같이 타고 있어요. 전기차가 아이오닉 5도 있고
EV6,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있고 각종 브랜드마다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고려를 했었던 다른 차종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나요? 시승은 테슬라랑 아이오닉을 다 해봤고요. 네. 일단은 저는 약간 SUV 같은 좀 성격을 띈 차량을 좋아해서 기존에도 내연기관도 그런 차만 몰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고민한 건 아이오닉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요즘 전기차 주행 성능은 거의 다 좋은 편이니까 네네.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일 크게 작용했고 주행거리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걸 결정하는데 큰 그렇게 고민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오닉 5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시승을 했을 때는 물론 그건 옵션 사항이지만 요즘에 카메라로 달린 그 네네네네.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이 옆에서 계속 지나가는 화면이 계속 보이니까 차량이 주행되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정신없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이오닉 5도 뭐 크게 그런 거는 없었다. 근데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서 EV6로 선택을 했다. 네. 자, 그러면은 EV6의 차주님이 생각하는 장점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한 서너 가지 될 서너 가지? 것 같기도 네. 하고 한 대여섯 가지 말씀하셔도 되니까 네네. 편안하게 자기 차 자랑.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첫 번째로는 외관이니까요. 밖에서 다른 기존 내연 차들 아니면은 다 기존의 전기차 나와 있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포티한 이미지가 제일 큰 장점으로 처음에 다가왔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기존 차들에 비해서 좀 길어진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정확하게 얼마 되죠? 지금 475km로 알고 있는데 주행을 하면은 기본 500km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요. 가면서 이제 회생제동도 하면서 해주니까.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그냥 가볍게 가겠다.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저도 즐겨 보는데 테스트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차량으로 충분히 가더라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장점 뭐 있을까요? 기존에는 제가 탔던 내연 차들이 실내가 아무래도 답답했어요.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EGMP 배터리 네네. 차량으로 해서 안에 내부 공간 그 거주성을 좀 더 높였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막상 실제로 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더 개방감도 있고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주행하다 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엔진 그 소음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대신에 밖에 그런 소음이 조금 더 기존에보다는 들리긴 하는데 그것보다 실내 정숙함이 더 크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은 불편하진 않아요. 노면음 올라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풍절음 뭐 이런 부분들은 차주님이 느끼시기에 차주님 기준에는 어떠신가요? 풍절음은 솔직히 지금 이게 1열에만 그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주행을 할 때는 1열에만 있으니까 딱히 풍절음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노면 소음은 확실히 너무 조용하니까 들리긴 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느껴지겠죠. 노면음이. 흔히들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때 사용해 보시면 또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주로 놓고 다니는데 HDA2는 새로 나온 기술들이니까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주고 지금까지는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출퇴근을 늘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거의 놓고 다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단점도 그래도 있겠죠? 있어요. 예, 그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여지껏 운행하면서 썬루프 차량을 처음 운행을 하는 건데 썬루프를 기존에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쇼케이스 처음에 행사장에 가가지고 썬루프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선택을 고려했는데 그걸 고려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이 헤드룸 공간이 너무 낮아지니까요. 썬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좀 걸렸는데 그 부분도 시트 포지션 하면서 조정을 하니까 이제 썬루프를 열면서 느끼는 그 개방감이나 틸팅 활용도나 그런 게 커서 지금은 거의 200% 만족하고 있어요. 단점 얘기하셨더니 또 자랑하셨네요. 그러게요. 단점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차주님 이게 그 시트 포지션을 아래로 많이 내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올리신 건가요? 시트 포지션은 제일 다운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헤드룸 여유 공간이 그렇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네요. 좁아요. 좀 좁네요. 네네. 근데 이게 썬루프가 없는 차량들은 확실히 공간이 엄청 여유로워요. 자, 그럼 또 다른 단점 또 뭐 있을까요? 딱히
없어? 그밖에 단점은 근데 전기차 하면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느낀 불편함은 네. 그거죠.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충전. 아, 충전. 예. 충전에 대한 그런 압박이 가끔 와요. 기존에 잘 충전을 해놓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애매한 거리가 남았을 때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럼 차주님은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예, 예. 한 몇 킬로 정도 남았을 때가 제일 불안하던가요? 일단 저는 퍼센테이지로 보고 다니는데 네네. 보통 30%대 그때가 오면은 슬슬 이제 충전해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30% 정도 나오면 불안한. 네네.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그렇죠. 해두는 편이죠. 그래도 저기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한 차를 30% 정도 사면은 나오면 맞아요. 불안하죠. 이거 빨리 어디서 충전 꼽아야 되는데. 네. 이거 사고 나서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건 없을까요? 저는 딱히 못 느끼는데 다른 오너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실내에 좀 많이 쓰인 하이그로시 재질들 아,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문이나 맞아요, 그런 거에 맞아요. 취약하니까 저는 보기에는 근데 예쁜데. 엄청 만족해요. 이게 이쁘잖아요. 보기에는 더. 보기엔 이쁘죠. 네네. 그러네요. 의외로 하이그로시가 재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네요. 지금 내외부로 많아요.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지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스티어링 휠 재질이 약간 부드러운 사포 만진다는 느낌인가 그래야 되나? 저도 이제 2달 정도 운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커버를 씌운 거거든요. 원래 보통 스티어링 휠이 다 가죽이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죠. 재질이.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 약간 좀 쓸리는 느낌들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립감은 그 만족스럽지는 않다. 네네. 그 카페나 이런 데 봤을 때 좀 이슈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HUD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시트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HUD 초점에 가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 했는데 저는 늘 HUD를 켜놓고 다니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증강현실이 추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증강현실을 사용을 하면은 일반 HUD보다 더 선명은 한 것 같아요. 더 선명한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조금 일반 HUD보다 좀 떨어져서 증강현실을 처음에는 신기해서 쓰다가 지금은 다시 일반 HUD로 돌아와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딱히 불편함 없이 쓰고 있어요. 타주님께서는 뭐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지는 않다. 네네.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블루투스가 뭐 간헐적으로 자주 끊긴다 뭐 이런 뭐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간헐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크게 불편함까지는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운행 중에 고주파음이 계속 들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그 주행을 하면서 고주파 소리나 이런 거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 간혹 기존 차량들이 지금 출고된 차량들 보면은 이 정차에 있을 때 원체 차가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 고주파음이 이쪽에서 들린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없는 걸로 봐서 다행인 거죠. 2열에 뭐 다른 분들이나 뭐 태워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이랑 간혹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이렇게 태운 적이 있죠. 뭐라고들 하시나요? 2열은 또 그게 없어요. 이중 접합 유리가. 네. 그게 없으니까 조금은 약간 풍절음이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싶은데 타본 사람들도 다 정숙하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열 공간은 좀 어때요? 2열 공간 일단 괜찮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이오닉을 타봤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EV6가 아이오닉보다 휠 베이스가 이제 10cm 정도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 공간이 아이오닉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살짝은 있긴 해요. 승차감은 좀 어때요? 승차감은 일단 되게 좋고요. 승차감 그리고 좋고. 뒷자리 공간 좁은 거는 제가 뚱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참고만 아니에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를 이게 뒤로 밀어놔서 그래요. 네. 이 코너링이나 막 이런 저 주행을 할 때 그 전에 SUV 운전을 하시다가 이 차 딱 운전하시면서 와 이거 완전히 확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배터리 무게가 되게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돌 때도 약간 더 묵직하게 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은 조금 크게 받았어요. 생각보다. 저도 운전을 해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코너링을 하는데 너무 안정적이고 무게중심 밑에서 쫙 깔아서 네네. 눌러주면서 가는 느낌이 맞아요.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차들이 그런 아주 큰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를 출고하고 난 다음에 네. 애프터마켓이나 그래서 원래 장착되어 있지 않는 따로 이렇게 장착하신 것들 좀 있나요? 이제 스티어링 휠 커버랑 이제 여기 보면은 킥 방지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도어에? 네네, 도어에 그게 자주 발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하고 하면서 이 시트 뒤랑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예요. 이 컵홀더 쪽이랑 이런 쪽이 음료 같은 걸 넣으면은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요런 거. 맞아요. 안티노이즈 패드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붙여놓고, 저는 여행 다니는 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트렁크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트렁크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트렁크 매트도 안에 전체 풀로 다 꾸며놨었어요. 매트도 제가 지금까지 본 매트 중에서 아까 만져보니까 재질도 네. 엄청 좋던데. 맞아요.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사면은 이제 기아에서 몇 대를 지금 구매를 했나 그걸 계산을 해서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 웰컴 차징 포인트 해서 사전 예약 포인트도 주고 해서 포인트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아몰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할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대부분 다 그쪽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닌 거는 이제 카페에서 공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포인트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도어에 붙인 거라든지 트렁크 매트라든지 다 기아몰에서 주문하신 건가요? 근데 거의 기아몰에서 지금 한 세차용품이랑 다 해서 한 80% 이상을 구매를 했고 지금 여기 풀 커버도 씌운 거거든요. 여기도 씌워 놓으셨구나. 네, 이런 것들이랑 다 공구 20%, 나머지는 다 기아몰에서 다 팔고 있더라고요. EV6 제품 관련된 것도. 그러면 선배 차주로서 이거 강추 뭐가 있을까요? 여행 가시는 거나 차박을 좋아하면 트렁크 매트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보니까 기스 같은데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간단한 그냥 이 패드 같은 것도 만족도가 커요.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원체 차량이 조용하다 보니까 크게 들리거든요. 또 이런 커버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문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EV6나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뭐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를 좀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충전 비용, 유류비보다 정말 훨씬 더 저렴하니까, 지난달에는 한 달 내내 그냥 여행도 다니고 실컷 즐기면서 다녔는데도 한 달 동안 26,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흔히들 말하는 집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운용은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것만 갖춰진다면 크게 무리 없이 전기차 생활로 들어오셔도 아마 내연기관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EV6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단점은 별로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만족을 하셔가지고 근데 전기차주분들을 만나 뵈면은 그렇게 단점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다면 전기차 구매하는 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해도 될 만큼 차량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